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오늘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즉석에서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앱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뉴욕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 투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며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독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정부 기관의 직무 유기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까지 43일째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오늘 하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오늘 새벽 상원이 송부한 정부 재개 패키지를 8대4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규칙위는 7시간에 걸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수정안과 상원 의원 수사 시의회 통보 의무화 관련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조속한 셧다운 종료를 위해 수정 없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원 본회의는 오늘 저녁 절차적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셧다운은 종료됩니다.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의 복귀 보장과 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표결을 추후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고 오늘 하원 표결을 통과한 예산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향해 당신과 존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이 곧 표결할 것이고 아마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다음엔 당연히 내가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결을 앞두고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2천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3배까지 인상되고 약 4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큰 정치적 위험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약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불발에 따른 후폭풍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민자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지난 7월 통과시킨 감세 법안은 당장 메디케이드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체류,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은 연방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영주권자 등 중산층 이민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얼굴을 스캔해 체류 신분을 즉석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앱은 물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 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NPR 등에 따르면 ICE가 최근 도입한 모바일 앱 모바일 포티파이는 단속 요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 비추기만 해도 신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시민권 또는 비자 상태, 체류 초과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앱은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관리하는 출입국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촬영된 이미지는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년간 보관됩니다. ICE는 또한 홍채 인식 기술과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와 위치 정보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그래파이트란 스파이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십만으로 휴대폰을 감염시켜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E는 AI 기반 SNS 감시망도 강화했습니다.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외주의 팀이 페이스북, 틱톡 등 SNS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인맥,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는 디지털 인물 파일을 구축하게 됩니다. IC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범죄 조직원, 마약 밀매범, 신분 도용자 등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대상 H-1B 비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의하지만 미국은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 동안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미사일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인들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벌어진 ICE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기 위해 급습을 했는데 거기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배터리 제조는 폭발도 많이 일어나는 등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ICE는 그들을 다 내보내려 했다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뉴욕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 투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며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대한 어떠한 자금 동결 조치든 승인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중단 계획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과 맘다니의 뉴욕시장 인수위는 아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다면 연방기관 예산 삭감과 연방정부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시와 뉴욕주에 추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은 2025 회계연도에 거의 1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로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투입된 연방 자금은 뉴욕시의 총 운영 예산 지출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맘다니는 시장에 당선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백악관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맘다니는 어제 NBC 뉴욕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IC 요원 파견이나 주 방위군 투입 등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도시를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며 그 목표를 향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준비가 돼 있다. 만약 그것이 뉴욕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정부 기관의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가 한국 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 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법무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국적법 전문가로 통하는 미카 요시카와 박사가 한일 부부의 자녀인 한국계 2세 남자와 여자의 피해 상황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반대 입장 표명 후 질의응답 및 쟁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쟁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간담회의 핵심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줌으로써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성사시키는 것에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기준이 되었던 신용점수 620점 이하의 경우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메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최소 크레딧 스코어 요건을 폐지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페니메의 이번 결정은 프레디맥이 수년 전 도입한 유사 조치를 따른 것입니다. 기존엔 신용 점수가 620점 미만인 경우 페니메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예금, 부채 수준 등 종합 요인을 반영해 신용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619점인 바이어는 그동안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충분한 현금 보유액과 안정된 소득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페니메의 내부 자동심사 시스템인 데스크 언더라이터는 앞으로 외부 신용 점수 대신 자체 신용 위험 평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페니메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신용 점수 없이도 최소 신용 위험 기준을 산정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출기관이 승인한 모기지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출 승인엔 여전히 여러 요건이 반영됩니다. DU는 신청자의 예금액, 부채 비율, 주택 유형, 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엔 다운 페이먼트가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위해 최소 620점의 신용 점수가 필요했으나 오는 16일부터 대형 민간 모기지 보험사인 MGIC는 기준을 20점 낮춰 600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 대출자가 있는 경우 평균 신용 점수 산정 방식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당 620점, 다른 한 명이 580점이라면 평균 600점으로 계산됩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샤워하는 이른바 다크 샤워링이 뇌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다크 샤워링은 불을 끄거나 조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습관으로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감각 디톡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니얼 에이맨 박사는 빛은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며 밝은 조명과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해 몸을 깨우지만 어둠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신체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희미한 조명은 마치 뇌의 위협 레이더를 끄는 것과 같다며 시각적 자극이 줄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뇌 부위의 활동도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안이나 ADHD,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크 샤워링은 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크 샤워링을 처음 시도할 경우 잠자기 60에서 90분 전부터 조명을 줄이거나 붉은빛, 호박빛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샤워 중엔 휴대폰을 멀리하고 라벤더 향이나 향이 있는 오일을 더하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시간은 15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트라우마 경험이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완전한 어둠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에이맨 박사는 은은한 조명이나 잔잔한 음악, 익숙한 향기를 함께 활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크 샤워링이 뇌를 억지로 진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회복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 DC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한국적 환대의 아름다움 전시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장인 23명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공예전으로 한국의 전통미와 환대의 정신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관람객이 실제 장인의 작업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유산 제작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전시 기간 중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선 특별 프로그램 시간을 초월한 전통 한국공예 ASMR도 선보입니다.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릴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10명의 국가무형유산 장인이 참여해 직접 제작 기술을 소개하고 제작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2.8%로 결정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금액을 제때 통보받으려면 사회보장국 사이트에서 마이 소셜 세큐리티 온라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정은 무료 개설할 수 있으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 소셜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 소셜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계정이 없는 수급자에겐 12월 초 우편으로 새 연금액을 통보합니다. 칼리지보드가 최근 발표한 연례대학 학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5에서 26학년도 4년제 공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거주민 학생 기준 11,950달러로 전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수업료의 기숙사 및 식비, 수수료 등을 모두 합친 등록금은 평균 25,850달러로 3.73% 증가했습니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공립대보다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다음 학년도 4년제 사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평균 45,000달러로 4% 상승했습니다.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등록금은 평균 6920달러로 전년보다 4.14% 증가했습니다. 한편 주 변론 뉴저지주 공립대 평균 수업료가 17,957달러로 전체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뉴욕주는 8,740달러로 전체에서 6번째로 낮았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는 내달 8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페리 노선을 적용합니다. 기존 이스트리버를 따라 운행하는 하나의 긴 노선은 2개로 분할됩니다. 하나의 노선에 몰리던 승객을 나눠 혼잡을 줄이고 페리 운행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 사운드뷰 및 라커웨이 노선이 병합돼 브롱스 사운드뷰에서 퀸즈 라커웨이까지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에서 브루클린까지 바로 가는 페리 노선도 신설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주요 목표는 페리를 이용하는 뉴요커들의 통근 시간 단축, 노선 접근성 확대 등입니다. 노선 개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뉴욕시 페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겠고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